금리 인하에도 이더 제외한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리플은 3%. 자, 지금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을 보더라도 자, 지금 3,0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돈이 풀리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이렇게 못 오르는 걸까?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였어요. 연준 전도표를 봤을 때는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한 차례씩 25bp씩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준에서는 대놓고 돈을 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연준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돈 엄청나게 풀 거예요 해가지고 자산 시장이 미친 듯이 막 올라요. 그럼 거품이 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거품이 빠지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모든 원하는 누구한테 와? 연준한테 오기 때문에 연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실제 연준의 속마음은 대체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유를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에 26년도에 어떠한 불장이 펼쳐지는지, 어떠한 기회장이 펼쳐지는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영상 속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2월 12일 금요일 1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3,000원대 초반에 머물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더리움이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도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큰 반등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어요. 4%에서 지금 25bp 인하를 해가지고 3.75%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 그거는 돈을 푸는 정책이잖아. 그런데 왜 시장이 오르지 못했나요? 자, 이번에 금리 결정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금리는 인하하되 내년에 한 번, 파월은 인상은 배제하겠다. 온건 매파 메시지의 미 증시는 환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자, 내년에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너무나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기자가 또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또 물가지표를 보니까 살짝 오르고 있던데 이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뭐 소비지출 물가 이 지수를 봤을 때 이번에 뭐 2.8%대, 우리가 목표하는 건 2%대지만 2.8%대가 나왔다. 거의 뭐 살짝 1% 위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관세 때문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추정하기에 내년 정도면 둔화가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물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물가보다는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연준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요, 내가 월급을 계속 타지만 내가 좀 살기 빠듯해지네,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네, 그래도 좀 살기 편해졌네, 요 정도 차이지, 고용이 박살나가지고 아예 돈을 못 받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아예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고용이 심각하다라는 건 지금 이제 아예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자국민들 살려야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고용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개인들이 여기서 또 일자리 없으니까 나가 떨어져. 이것들이 다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 국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26년도에는요, 엄청난 돈들이 풀리게 될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달까지예요. 내년 5월까지. 근데 이 뒤에 앉을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뒤에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이 앉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케빈 헤셋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케빈 헤셋은 지금 현재 백악관 경제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추천 후보에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뜻이 같아요. 둘 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게 되면 금리 인하가 쭉쭉쭉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기준은 즉각적 금리 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네 앉을 거면 그 자리에 앉을 거면 제대로 앉자마자 금리 인하 할 사람만 앉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캐비넷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바로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내정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캐비넷이 또 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전에도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그래서 내년 26년도에는요.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돈이 이렇게나 풀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돈을 엄청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때 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2,000조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돈을 풀었다가 막 물가 오르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또 다시 금리 인상해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때 경기가 힘들어서 돈을 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때 경기가 안 좋았지만 부자들이 엄청나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뭐 사업 성공하고 장사 잘 돼가지고 부자 된 게 아니라 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자산들이 오르니까 부자가 됐던 거예요. 왜 갑자기 자산이 막 미친 듯이 올랐냐?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라고 했죠. 금리 인하를 때리면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막 이렇게 풀리게 되면 흔한 것은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실물 화폐의 가치가.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은 돈을 주더라도 뭘 사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왜냐? 더 이상 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가격이 화폐 가치 대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가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자산을 잡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같은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내년 내내 26년 내내 돈이 엄청나게 풀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트럼프 인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캐비넷으로 연준 의장 바뀌게 되면 정말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과정 속에서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도권 안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할이 확실하죠. 자, 결제 누가 할 겁니까? 송금 누가 할 거예요? 이 시스템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리플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는 이 순간에 여기서 제도권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5,000원을 넘겨줘야 된다. 5,000원을 넘겨야지만 그때부터 리플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 리플은 한 번도 5,000원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평단이 다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 다 떨구고 싶어서 세력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리플 개인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플이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견인돼서 5,000원 이상 올려버리면 여기서 다시 내렸다 올리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력들도 더 이상 찍어 누를 그런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때 되면 개인들 데리고 가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5,000원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5,000원 넘길 때까지 일단 잘 버텨주면 1차적으로는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으쌰으쌰 다 같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다 같이 화이팅 한 번씩 해줍시다. 다 같이 버틸 수 있도록 화이팅! 여기다가 리플 화이팅 적어주셔도 좋고 서인아 화이팅 적어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우리 5,000원대 넘겨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리플의 개인적인 호재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쭉쭉쭉 같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리플의 호재가 그렇게 많은데 왜 못 올라갈까 생각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00원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26년도에 정말 엄청난 기회의 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꼭 같이 잘 준비해서 26년도에 부를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개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계속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댓글 상담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리플 화이팅! 화이팅 또 내년으로 애인 기다린 것보다 행복하다. 네, 내년에 정말 기회장이 옵니다. 저희나 화이팅! 헤드라 코인 차트 봐주세요. 이렇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헤드라 지금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닌데요. 그래도 살짝 꾸물꾸물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미친듯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약간은 지금 시기는 아니지 않나. 네. 화이팅 소리쳐 외친 지 1년. 기죽지 말자네. 기죽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리플 화이팅, 서인아 화이팅, 예쁘고 똑똑한 서인아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중장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1년을 봤는데 불장다운 불장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1년 가지고 중장기 투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만의 상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을 넘겨줘야 그때부터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인 시장 전체가 지금 조금 눌려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릴 만큼 또 좋은 날 올 거니까요. 화이팅 같이 하십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댓글도 전부 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